새학기를 맞이해 전해드리는 충북 에듀플레이.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3월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바쁘고 변화가 많은 시기죠. 교육 현장에서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충북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새학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그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유아교육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장에서는 어머니들이 직접적으로 학급 담임에게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방법이 낯설어요. 저희의 전문 용어로 표현 언어적인 부분에서 또 수용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모자라다, 부족한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문제가 있는 건 맞나?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놀이터에서 이런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는 얘가 어떨까? 얘가 얘 몫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담임 선생님들께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언어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다 보니 이게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제 발달 지연까지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에 컨설팅 나가본 결과 그런 유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선포식을 하고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유아들 중에서 이제 발달이 좀 지연됐다고 느끼거나 또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유아들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관찰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 또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밀 검사 필요로 나오는 유아들은 발달 지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과 상담을 먼저 하고 학부모님 동의 하에 도내에 있는 여러 전문적인 치료 기관을 안내 드리면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기관에 가셔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치료가 올해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료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니 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또 좋은 점들을 더 실감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존재하고 교사가 또 지원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발달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교사가 접근해야 되는지 또 그 아이의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학급에서의 그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오지만 또 학부모님께 전달을 드릴 때는 저희가 특수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있는 입장을 어머니들께 전달을 못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책임 유치원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유치원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사들한테도 또 아이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과 또 느린 학습자 그리고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 전문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담기관이나 자문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아이성장 지원단을 구축했는데요. 우리 이제 아이성장 지원단은 유아 발달 전문가인 유아교육과 교수님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치원 원감 선생님, 그리고 수석 선생님,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발달 지연된 유아를 사실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교사로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아이성장 지원단을 통해서 학습공동체 연수나 또는 학부모 교육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생님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또 아이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걱정스러운 게요. 아이들이 발달이 느리게 되면 혹시 생활하면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런 유치원에서의 생활적인 부분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좀 쓰실까요? 유치원에서는 발달 지원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이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활용한 극놀이나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정한 다음에 그 동요를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회성 측면에서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협동을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활동이나 미술 활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생활 속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학부모님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지원 유아가 전문기관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또 유치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보인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학부모님이면 이게 단기간에 이런 과정들로 바로 완전히 나아질까 하는 좀 고민도 되거든요.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도 아까 고려를 하셨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아이들 언어 치료라는 게 사실 한두 번 또는 세네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올해 또 언어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갔을 때 또는 다음 연령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관찰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이 친구의 어려운 점을 담임선이 미리 알 수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운영을 하게 되실 텐데 올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 좀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아이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는 또 1년간의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검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다양한 언어 사회성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지난해 이렇게 유치원과 가정 그리고 전문기관이 함께 연계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운영하는 기간에도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에 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 운영하면서 있었던 진짜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더 궁금해요. 네, 우리 김유리 선생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담임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 외에 가장 잘 아는 분이라서 우리 아이가 좀 혹시라도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친구분이나 어머님들하고 상의하시기보다는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급에서 생활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환경도 이제 유아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도 그리고 치료기관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을 그 가정에서 연계해서 활동을 연계해서 해주어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에게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이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먼저 해주기보다는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보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경우 도와주는 경우 아이가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발달이 혹시 느리진 않을까? 아니면 언어 교육에 고민이셨던 분들이 귀가 솔깃해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는 적응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학교는 어떤 곳이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준비물 어떻게 챙기고,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내고 사교육을 통해서 배운다. 저는 이런 글을 봤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유아기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발달 과업에 맞는 활동이나 경험이나 다양한 놀이 중심 활동이나 집안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 초등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고 급식소에 가서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초등학교 과정으로 이어가는 그 단계를 이어주는 그 활동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학기의 아이들 좀 어떤가요? 아이들도 집에서 워낙 학교 가면은 그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상호작용할 때도 그 언어적인 사용에 있어서 초등학교라는 단어의 분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2학기가 되면.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고 좋은 점에서는 궁금해한다. 하지만 조금 힘든 점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그 많은 변화들을 미리 교육해야 함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학교 생활부터 학습 또 부모님들까지 그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부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놀이하는 교실, 유치원 교실 환경과 초등학교 교실 환경이 다름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교사들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 탐방해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무리 저희가 책걸상을 구비를 하고 꾸며 놓는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선 또 가면은 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공간적인 걸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간을 탐방해보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그 공간을 궁금해했지만 저희 교사들도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한 번 정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화장실이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이 다르다는 것, 또 이름 대신 번호가 써 있다는 이런 소소한 것까지 선생님들께서 다 알려주시려고 저희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학년과 우리 유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계셨고 저희도 진짜로 느끼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서랍 하나하나 신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아이들 이 얘기 더 듣고 싶어서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초등학교에 저희가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1학년보다 얘네가 잘하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음교육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유치원에서 배웠던 줄서기, 그 다음에 신발 정리하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아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선생님 1학년 선생님이 한마디에 그동안 저희가 쌓아왔던 것들이 온전히 저희 것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아이들도 초등학교 방문하고 왔을 때 너무 재밌었다. 초등학교 선생님 되게 따스했다.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많이 안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유초 이음 교육을 바탕으로 더 보완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좀 준비 과정을 3월부터 하면서 어머니들께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는 어떤 홍보도 더 드리고, 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이런 준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1학기 때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작년엔 2학기만 했지만 올해는 1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2학기의 탐방뿐만 아니라 1학기 때도 한번 초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기 정도를 미리 해보고 또 2학기에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유초 이음 교육과 또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홈페이지에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에 대한 안내사항도 있고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자료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언어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 자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함께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자료도 저희가 유초등교육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좋은 것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하는 학부모의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가정학습 환경 지원 안내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위한 가정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유아기 발달 스펙트럼에 기초한 아이들 역량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안내 자료들이 아이누리 포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이음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참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걱정을 하시고 조바심이 나시고 다른 옆집 아이들과 조금 비교를 해서 좀 느린가 빠른가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어머니께서 같이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 그 과정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실의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제 처음 기관에 보내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겠지만 아이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도 행복한 마음으로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발달 지원 유아가 있는 모든 유치원을 지원을 대상을 확대할 테니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또 유치원하고 학교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북 에듀플레이 함께 보신 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3월이 아이들에게 또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걱정하기보다는 관심과 설렘으로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충북 유아교육 화이팅!